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금요일 밤 11시 20분 정도 됐네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요, 바로 소파인데요. 이거 굉장히 소파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요?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한 글이 올라와서 일단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양이 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를 두 개로 영상을 나눠서 올릴 것 같은데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룰 거니까 한번 소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요 이래요. 지금 소파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가 라는 글의 제목이 올라왔고, 기본적으로는 스트롱바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바로 볼게요. 소파이를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소파이 베어들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희석에 관련된 거. 이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너희들 계속 소파이가 돈이 모자라서 주식을 계속 발행을 하니까 투자자 입장으로서 돌아오는 그런 수익률이 굉장히 적을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이제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면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계속 연기를 시켜주고 있죠. 이것 때문에 소파이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 지금 뭐 EPS도 마이너스고 프리 캐시 플로우도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모든 이런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이 빚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이 바로 세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파이가 가진 비즈니스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경쟁력이 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모두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진실과는 왜곡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소파이의 운영에 대한 것을 뭐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는요, 이 소파이의 재무제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얼마나 소파이의 재무 상태가 안전한지 건강한지를 좀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볼 거는 이제 profitability, 바로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young company, 이제 소파이를 얘기를 하는데, 소파이는 현재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소파이가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투자를 할 만한 회사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던가 페덱스, 테슬라도 처음 이제 뭐 5년 동안 이제 회사를 이제 상장을 해놓고 5년 동안 수익이 나지 못했던 회사다. 5년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훌륭한 투자처로 변한 이런 회사들도 있다. 하지만 반면에 수천 개가 넘는 회사들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가격이 싸져서 다른 회사에 뭐 인수가 되거나 그런 안 좋은 이제 뭐랄까요, 케이스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과연 이 소파이라는 회사가 전자처럼 뭐 굉장히 훌륭한 투자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파산하던가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될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소파이의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가요? 라고 이제 하는 제목의 글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예를 듭니다. 만약에 소파이가 지금 돈을 못 번다면 지금 소파이의 비즈니스가 안 좋은 비즈니스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것은요, 그럼 과연 소파이가 언제 수익이 생길 것이며, 그 다음에 소파이의 그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과 현금 소진율,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소파이가 파이낸셜 쪽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한번 보자라는 게 바로 이 글이죠. 여기 표를 보시면요, 지금 뭐 4명, 5명 내지 6명의 이런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이 소파이가 2024년부터 아마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바로 대략 한 10분기 정도 지나야 이 회사가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소파이가 과연 10분기 동안 버틸 수 있는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금 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이 빚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소파이가 은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파이를 이제 분석을 할 때요, 우리가 흔히 기술주를 바라보는 기술주를 해석할 때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은행은요, 은행 나름대로의 그런 운영 방법이 조금 다른 회사들, 기술주와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던가 부채, 그다음에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은행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 좀 적절하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파이낸셜 런웨이다. 이게 파이낸셜 런웨이가 뭐냐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파이가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빌려오지 않고 소파이가 가진 돈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 자, 그리고 소파이가 빚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빚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도, 그 빚의 성격도 한번 알아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당신이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너무나도 빚이 많아서 놀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2022년 1분기인데 토탈 뎁 있죠. 토탈 뎁이 지금 무려 4.91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환산하면 4.91 빌리언 달러예요.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게 많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냐면, 소파이의 현재 시총이 지금 5.5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런데 시총이 5 빌리언 달러인데 부채가 4.9 빌리언 달러래요. 이거 회사가 지금 시총에 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겠죠. 딱 이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이 1.5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만큼인데 부채가 이만큼이면 너무 부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바로 얘가 소파이가 은행이기 때문에 그거 은행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소파이의 주요 수입원, 브레드 앤 버터라고 여기는 표시를 했는데, 주요 수입원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대출업이죠. 대출업에서 바로 이 회사의 매출의 75%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파이는 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율로 매출이 이제 책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줄수록 소파이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이 대출업은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파이가 1월달 전에는 은행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뱅크 차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2년 전에는요, 소파이가 돈을 빌려올 때 있죠. 빌려올 때가 아니라 소파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돈을 빌려주었고, 그게 만약에 모자라면 이 웨어하우스 패실리티라는 곳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활용해서 대출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소파이가 있어요. 소파이가 있고 여기에 뭐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파이가 가진 현금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겠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얘네들이 이제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파이가 돈이 모자란다. 그럼 이 웨어하우스 패실리티, 금융회사라는 곳에서 돈을 빌려와요. 돈을 빌려와서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이가 다른 웨어하우스 패실리티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 2에서 6% 정도의 이자를 주고 빌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대출로 빌려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 소파이가 이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는요, 100% 이 돈을 대출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더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이거에 해당하는 이자가 더 많이 이거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이 뎁이 늘어난다? 그러면 얘네들이 버는 돈도 늘어난다. 소파이가 버는 돈도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분기 보고서의 그 재무제표 있죠? 재무제표에 표시된 이 돈은, 이 빚은 모든 1달러 1달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빚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금융회사에서 빌려온 돈도 일단은 부채이니까 밸런스 시세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빚을 우리가 마이너스가 안 좋은 거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도 1분기에 지금 소파이가 만든 그 넷 인터레스트가 4%라고 합니다. 근데 이 4%가 뭐냐면 학자금 대출에서 4%를 받아왔고, 이게 결국 이 돈이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11%의 넷 인터레스트를 레비뉴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넷 인터레스트는 뭐냐면, 이 소파이가 웨어하우스 패실리로부터 돈을 빌려오죠. 돈을 빌려오고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여기서 한 2-3% 정도로 빌려오면 여기서는 한 6-7% 정도로 돈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는 차이만큼 이 소파이가 돈을 버는 건데, 요 차이를 넷 인터레스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표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여기 아까 봤던 표인데 이만큼 4.9 빌리언 달러에서요, 요만큼이 지금 굉장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빚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4.9 빌리언 달러가 높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4.9 빌리언에 상당한 양이 결과적으로 소파이에게 돈을 가지고 온, 이 이자를 가지고 오는 굉장히 좋은 빚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대비라는 곳에서 요만큼을 다 제외를 하고요, 남은 거 있죠. 여기 리볼빙 크레딧 패실리티라고 회전거래 신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컨버터블 시니어 노트라고 하는 이 채무 증권은 그럼 어떤 대비냐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여기는 굉장히 좋은 빚이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면 요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4.9에서 3.1을 뺍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좋았던 빚이죠. 그러면 1.7빌리언에 해당하는 대비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1.7빌리언 중에 1.2빌리언 달러는 채무증권, 그 다음에 0.5빌리언은 회전거래 신용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1.2빌리언 달러는요, 시니어 컨버터블 노트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2026년까지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올 때 0%의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소파이는. 그러니까 요즘같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얘네는 좋게 1.2 빌리언 달러를 빌려온 거죠. 게다가 아까 제가 2024년이 돼야 소파이가 흑자 전환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2026년까지 안 갚아도 되니까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빚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86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리볼빙 크레딧 패실리티는요, 이건 이제 만기가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마음에 걸리죠. 486밀리언 달러는 소파이가 흑자 전환을 하기 전에 갚아야 하는 돈이니까 얘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대표를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파이가 지금 좀 소파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고작 486밀리언 달러밖에 안 된다. 이것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얘네들은 다 안전하다, 스테이블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다시 한번 내려갈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대비 이 486밀리언 달러의 비율을 보면요, 2.7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 지금 빚보다 2.7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파이가 어떤 사고를 치거나 그래서 돈을 많이 쓰지 않는 한
2.7년 동안은 소파이가 안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소파이가 가진 뎁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좋게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 되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게 뭐냐면 이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이익, 그 다음에 현금, 잉여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현금 소진율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22년도 1분기에 뭐 회계 기준에 따른 이런 넷 인컴 순수익을 보면요, 얘네들이 마이너스 110밀리언 달러입니다. 손실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보면 얘네들이 1분기에 마이너스 110밀리언 달러가 현금이 줄었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전혀 아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 현금을 실제로 현금을 쓰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이게 뭐냐면 주식 보상 제도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보면 2022년도 1분기에 얘네가 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으로 쓴 돈이 77밀리언 달러입니다. 7,700만 달러, 큰 돈이죠. 그리고 이것 외에도 지금 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뭐 감가상각비 아니면 뭐 투자 손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넷 인컴에 다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는 소파이가 가진 현금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마이너스 요정의 요소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실제로 1분기에 마이너스 110밀리언 달러가 넷 인컴이 찍혔지만 실제로는 소파이가 잃은 돈은 여기서 77을 빼면요 마이너스 33밀리언 달러밖에 실제로는 줄지 않았다, 현금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지고대로 마이너스 110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 재무제표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이 빚은요, 실제로 이자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굉장히 좋은 빚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웨어하우스 패실리티, 그러니까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빌려온 빚의 100%가 모두 소파이 이용자의 대출금으로만 사용이 된다. 결국 이게 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 소파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 수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뎁을 다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파이가 가진 부채는 굉장히 현금에 비해서 매우 작은 규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파이의 현금 지출 정도를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을 한 번 더 계산을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제가 2부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넷 인컴을 말씀을 드렸죠. 순수익이 마이너스 110밀리언 달러였는데 이 적자라는 의미가 회사가 가진 돈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지울게요. 그렇지만 이거를 마이너스 110밀리언 달러를 다 손실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7,700만 달러처럼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처럼 실제로는 소파이의 현금을 깎아먹지 않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10이 아니라 마이너스 30 몇이었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요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17분이 지났는데 일단 요 뒤에 부분은 이제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건데, 여기서는 뭘 보냐면요, 우리가 이것도 정말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긴 하지만 너무 영상이 길어서 자를게요. 캐시플로우를 잉여 현금 흐름에 이제 그 은행에서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현금 소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소파이가 가진 돈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조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2부에 제가 정리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은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